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17회차. 오늘은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스트. 어떤 느낌 드세요? 딱 시험 생각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테스트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로 배우기 위해서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우리 시험도 배우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서 더 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네, 우리 테스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업 과정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럼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죠? 고객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에게 우리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시연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험하도록 한 후에 이 프로토타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했지?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프로토타입은 어떤 부분이 고객에게 어떤 만족을 제공했는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족했어가 아닌 거죠. 어떤 부분이 어떤 만족을 제공했을까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목적을 달성했지, 이 프로토타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 즉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달성을 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달성했지? 어떤 부분에서 달성하지 못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실패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자,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테스트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득하거나 변호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프로토타입인데 이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그 사람이 이것의 진가를 알아주기 위해서 혹은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걸 보시면요, 이게요, 이런 목적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알려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으로 그분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토타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즉, 테스트 결과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왜 이런 걸 만들었고 이게 어떤 점이 좋은지를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면 그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니즈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제품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게 어떤 점이 좋지 않은지 주의 깊게 그 사람들 우리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마음을 이해해야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디자인 싱킹은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선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프로토타입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결과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고객을 제대로 잘 못 읽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 공감 단계로 돌아가는 거고요. 고객이 분명히 이걸 불편한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좀 잘못 만든 것 같네? 그러면 문제 정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실제 진짜 니즈가 뭔지를 알아보는 단계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이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거기에 반영해서 고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돌아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싫어요, 사실은. 그래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지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적 겸손은 그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내가 전문가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선형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믿음을 가지시고요. 고객이 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엄마,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 가보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되게 조심스럽게 목욕탕 물속에 발가락만 넣죠. 발도 안 넣어요. 발가락만 이렇게 살짝 넣었는데 뜨겁죠? 그러면 아 뜨거워 이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러세요?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그러셨을걸요? 뜨겁긴 뭐가 뜨겁다 그래?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세상 억울한 일이죠. 그거. 내가 뜨거워서 뜨겁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처럼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고객이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있어서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고객입니다. 그리고요, 테스트를 하실 때는 비언어적인 부분에도 집중해 주세요. 고객은 대부분의 경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좀 미안해서 아 이거 좀 싫은데 별론데 마음에 안 든데 이 말을 쉽게 잘 못합니다. 네. 그럴 때 그 사람 말로는 아 네 괜찮네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꼬리가 이렇게 늘어지죠. 꼬리가 이렇게 늘어지거나 아니면 미묘하게 네 뭐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고객가 어떻게 돼요? 이거 약간 갸웃거리는 거는 뭡니까? 마음속에서 내심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게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늘어짐, 억양, 약간의 미간의 찡그려짐, 약간의 갸웃거림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그 포인트에서 물어보는 거죠. 아, 어떤 점이 좀 마음에 안 드신가요?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럴 때도 유도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좋으신가요? 왜 불편하신가요? 혹은 고객이 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 대신 어떤 게 있으면 좋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최대한 열린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진행 프로세스 말씀드릴게요. 자 테스트를 준비해야 하셔야 되죠. 테스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밟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난 누구에게 이것을 테스트할 것인가? 두 번째, 시기, 언제 이것을 테스트하러 갈까? 세 번째, 어디서 할까? 네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다섯 번째,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무엇을 내가 테스트할 거지? 라고 하는 이 목적,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정을 짓고 가시는 겁니다. 자,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경험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던 겁니다. 즉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좀 더 쉽게 익히시도록 하기 위한 어떤 디지털 학습용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프로토타입 테스트 진행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 우리의 페르소나였던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을 언제 테스트하러 만나보러 갈 것인가? 이분들이 제일 한가한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3시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이나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은 피하자, 그 사이.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분들이 제일 편안한 장소에 모여 계시는 마을회관이나 상인회 사무실로 가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태블릿에 우리가 이러한 앱의 기본 화면을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서 저장해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앱의 흐름인 것처럼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앱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우 좀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 좀 되게 두려워하시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지는 않는지, 혹은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 혹은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영역은 어딘가, 아 이거 정도면 되게 호기심을 가지거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몇 명을 만나야 될까요? 100명? 1000명? 많으면 많은 대로 좋겠죠. 하지만 일단은 최소 5명. 이것은
대부분의 발견된 문제의 85%는 5명을 인터뷰하고 나서 발견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용자 연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꼭 5명만 해라 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 5명 이상은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즉 테스트를 해보는 대상이 너무 많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내가 최소 5명을 만나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나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렇게 5명의 고객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한테 예의를 차리거나 너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시키고요. 생각나는 모든 걸 그냥 혼잣말 하면서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개방형으로 물어보시는 게 이야기를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부분, 예, 아니요로,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말꼬리를 흐리시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자동으로 하게 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즉 당신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떤지를 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 뿐이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관찰하면서 메모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비언어적 반응을 포함해서 답변에 대한 것들을 약간 긍정, 부정, 중립의 반응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녹음이나 촬영은 나중에 정리하기도 좀 힘들고요. 상대방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이렇게 반응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편합니다. 고객의 특징을 맨 위에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고객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는지, 혹은 굉장히 좀 특별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고객의 질문 중에 제가 이걸 언제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제품에 대한 고객의 생각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다 받으시게 되면 이것을 그룹핑을 하셔서 4분면으로 정리를 해보십니다. 일단 긍정적인 반응, 이것은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리거나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 거겠죠. 그럼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인상을 찡그렸다거나 아니면 이건 별론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혹은 프로세스에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두세 번을 앞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시도를 해보거나 뭔가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했다 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새롭게 알게 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문제점을 여기에 넣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것, 새로 추가할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두시는 거죠.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피드백을 정리해서 이걸 바탕으로 모아두시게 되면 개선을 위한 통찰을 이것을 바탕으로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와,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 반응을 이렇게까지 모아둬야 되고 고생스럽죠. 네. 자,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쉽게 쓰인 글은 감흥 없이 읽힙니다. 너무 쉽게 만든 제품은 고객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네, 사무엘 존슨이 한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디자인 싱킹의 마지막 단계,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는 테스트 단계를 진행해 보시고요. 좋은 통찰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